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제 13F 4분기 공시에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 변화가 있어 갖고 이건 진짜 이제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 한마디로 이 기관들의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채택률이 이제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이 얼마나 개무시 당하면서 이 사기다 스캠이다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제는 이제 기관들이 앞장서서 이제 채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지금 이제 13F 공시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간은 그 10시 17분, 자, 목요일 2월 20일,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조금씩 좋아진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죠. 이제는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힘내시고, 자,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이 13F라는 것은 이 1억 달러 이상의 이 자산을 운용하는 이런 그 기관 투자자들이 그 SEC 여러분들 아시죠? SEC. 폴 애킨스 위원장으로 있는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이 분기별 보고서를 13F라고 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보고를 할 때마다 이제 공시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기관들이 요놈들이 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담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우리 투자에서 중요하거든요. 우리 물론 이제 코인도 뭐 코인이지만 주식 같은 경우도 어떤 기업들이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했다. 이것만 알면 이게 굉장한 정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13F 공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매 분기마다 이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 주식이라든지 뭐 ETF라든지 뭐 이런 증권 내역들을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이 13F 공시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어떤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기관들의 어떤 투자 규모라든지 변화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이 투자자들별로 이게 또 유형별로 우리가 좀 이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아무튼 13F 공시를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본격적으로 이 넘어가기 전에 또 김프로가 뭘 요청할 것 같습니까? 자, 손가락 하나 나옵니다. 손가락 하나 나옵니다. 가운데 손가락 아니고 손가락 하나 나오죠. 요즘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잘 그리죠. 따봉. 밑에 지금 좋아요 보이시죠? 좋아요. 요거 따봉 한번 눌러 주시고 그리고 뭐 구독 안 눌러 주신 분은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뭐 알림 설정 뭐 알아서 하시고 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하나쯤은 꼭 달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면 좋아요 뭐 알아서 누르세요. 도움이 안 되면 누르지 말고 뭐 난 모르겠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2분기, 지난 이제 2분기 13F 통해서, 지금 그 2분기 13F 공시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투자 자문, 뭐 헤지 펀드, 뭐 브로커, 뭐 연기금, 뭐 사모, 은행, 지주회사 막 엄청나게 뭐가 많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개만 이제 보면 됩니다. 몇 개만 보면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쪽이 이 헤지 펀드.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얘네들은 좀 차익 거래 중심의 좀 단기 전략을 많이 씁니다. 단기 전략. 단기 그죠? 그리고 이제 투자 자문사 같은 경우는 이 장기적인 좀 투자 관점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에는 좀 투자 자문사들이 좀 많이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브로커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뭐 ETF를 뭐 이 좀 그냥 이제 환매하고 뭐 이런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는 좀 그런 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나 이제 국부펀드 이런 애들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굉장히 좀 이 지금 현재 헤지 펀드 비율이 기존에는 좀 높았었어요. 높았었는데 최근에 딱 변화를 보게 되면 투자 자문 쪽으로 좀 많이 올라왔죠. 그 아이비트만 해도 지금 투자 자문 쪽으로 피델리티 해갖고 뭐 좀 이렇게 9%대 10%대 좀 늘어났는데, 기존의 그 투자 자문사들이 아이비트가 6.7%였고 피델리티가 7.4% 확연하게 좀 늘어났습니다. 그죠? 확연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투자 자문사들이 아크 인베스트먼트 뭐 다 전체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긍정적인 뭐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헤지 펀드 쪽도 좀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그 사실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 뭐 이 영국의 이런 바클레이라든지 포인트 72 뭐 이런 이제 헤지 펀드들이 좀 최근에 많이 좀 진입을 했어요. 어쨌든 지금 기관들의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또 요것이 좀 유의미합니다. 아이비트 쪽으로 해서 기존의 0.47%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0.59%까지 이제 올라왔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좀 의미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연기금이나 뭐 이런 이제 국부 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자산 배분 전략을 좀 잘 쓰고, 그리고 좀 중장기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좀 이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 목적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는 좀 그런 좀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4분기에서 가장 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변화는 이 지금 연기금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0.59% 이게 어디냐면, 자, 요거예요. State of Wisconsin of Investment, 요겁니다. 그러니까 위스콘신 주 투자위원회예요. 얘네들이 이제 아이비트를 통해서 그 비트코인 ETF를 추가 매입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무바달라 인베스먼트, 얘네가 이제 국부 펀드를 조성을 해갖고 요렇게 이제 비트코인을 또 이제 매입을 했다. 요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국부 펀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가 이제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부다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런 국가 차원의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적 자산 축적. 이 전략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런 국가 기관들의 이런 비트코인 투자 확대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논의가 가속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또 사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좀 유의미한 좀 변화. 지금 이번 이 4분기 13F 공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더리움 쪽으로도 이제 기관들의 입질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도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어떻게 봤을 때 뭐 지금 그 헤지 펀드의 비율이 아직까지는 많고요. 역시나 이제 투자 자문도 있어요. 그리고 ETH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금 물량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여전히 좀 비트코인 대비해갖고 좀 그 투자하는 이런 기관들의 어떤 규모는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 이더리움을 투자하는 다수의 기관은 비트코인까지 함께 보유하는 이제 경향이 있다 보니까 뭐 이거는 뭐 상관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조금씩 입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표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 13F 4분기 공시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 상위 20개 기관, 금융기관,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 그룹이라든지 지금 이제 밀레니엄 매니지먼트는 이제 큰 손이죠. 어떻게 봤을 때 그 아이비트를 가장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좀 그런 이제 헤지 펀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호라이즌 키네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유명한 헤지 펀드죠. 그리고 뭐 사실 여기도 또 나오지만 이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무바달라 인베스먼트 국부 펀드, 그리고 뭐 홍콩 요 인베스먼트 LP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스테이트 오브 위스콘신 인베스먼트 볼드, 이건 뭐 연기금이고, 그리고 파라파이 뭐 캐피탈 뭐 이런 좀 유명한 이 그 투자 자문사들이 다수 이제 참여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이제 기관들의 참여는 굉장히 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 SEC 관련해 갖고 주요 이제 과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이 분야는 우리가 이제 가지 못했던 그런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증권 상품 지위 명확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이 가상자산의 어떤 법적 지위를 이제 명확하게 하고, 이런 SEC의 어떤 규제 범위를 좀 투명하게 설정하는 그런 좀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그 기존의 어떤 비증권성이 좀 증권성으로 인정이 되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특수 목적 브로커 딜러 규제 개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증권성 이 가상 자산뿐만 아니라 비증권 가상 자산도 이제 보관할 수 있도록 뭐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요것도 있고, 투자 자문사 RIA에 대상해 갖고 가상자산 수탁 솔루션 마련. 뭐 요거 같은 경우도 RI가 가상자산에 대한 이런 자산 배분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뭐 제도 정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뭐 ETF,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다양한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 이제 열려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모멘텀이 굉장히 뭐가 많아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리가 뭐 지금 뭐 시즌 종료다 뭐 이렇게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부터 좀 준비를 좀 잘 하시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매수할 만한 알트 코인들이 막 싸그리 널려 있습니다, 진짜. 자, 그 중에 하나 제가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잡았으면 하는 코인이 바로 이거거든요. 자, 정말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행보했고, 이제는 이제 올라갈 시기가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조금씩은 저점을 올려주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량 매집봉들이 하나 둘씩,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엄청난 매집봉들이 이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 종목을 좀 매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제 커피 앤 핸들 패턴에서 요런 정도의 구간에서 사면 정말 크게 먹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모든 종목이 커피앤 핸들 패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아무 막 그냥 잡주 뭐 이런 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이제 코인들이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솔라나가 거의 이런 형태로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러고 지금 좀 조정을 주고 있는데, 아무튼 이 코인은 어떻게 봤을 때는 상승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막차 타실 분들은 뭐 이제는 거의 이제 막차 이제 좀 있으면 늦을 수도 있어요. 역시나 이제 활발한 거래량과 움직임과 끼를 갖춘 이런 알트코인을 우리가 하나쯤은 좀 보유할 만하다라는 판단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코인이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자 010-8132-7765로 자 알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알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비트코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달봉이고, 자, 4시간 봉. 와, 이게 4시간 봉이, 좀 멋지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 라인이 요 구간이잖아요. 요 구간. 요 구간이 어떤 구간이었냐면, 자, 요 상방 트렌드를 딱 그어보고, 요건 어차피 트랩 구간에 의미가 없고, 그리고 요 하방 트렌드 이렇게 그어보면 요것도 트랩이죠.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저점과 또 저점을 한번 이어봤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어봤을 때 이렇게 중첩되는 구간이 있었어요. 요 구간에서 어떻게 봤을 때 핵심 포인트에서 좀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추세에서 조금 이제 상방으로 고개를 틀었는데, 자, 마지막 관문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를 좀 뚫어내줘야 돼요. 뚫어내고 지지 받아줘야 된다. 여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200 EMA.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를 좀 뚫어냈으면 하는 좀 생각이 있네요. 자, 일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일봉상으로도 지금 아직까지 여기 21선 내지는 여기 요 구간을 아직 못 벗어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온 이후에 지지를 한번 받아줘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 주봉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주봉이 나오고 있어요.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양봉을 지금 펼쳐주고 있다라는 거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번 주봉이 예를 들어 요 정도 마무리가 되면 요 정도 마무리가 되면 다음 주봉도 역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갖고 이 조정이 굉장히 좀 이렇게 가파르게 나왔었고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흐름은 좋고요. 이더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씩은 살아나주고는 있고 최근에 좀 스테이킹 관련해 갖고 좀 중요한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도 이제 곧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도 다시 한번 이런 구간들을 좀 뚫어내는 그런 좀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닥을 잘 잡았네요.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알트 관련해 갖고 좀 문의 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데라. 헤데라는 항상 XRP랑 같이 보셔야 돼요. XRP랑 같이 보셔야 되고 XRP랑 따라갑니다. 최근에 세이 관련해 갖고 좀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참고 요게 어떤 내용이 있었더라 세이가? 아, 맞아요, 맞아요. 트럼프 이 재단에서 이 세이 토큰을 첫 매입하기 시작했다. 요 내용으로 인해 갖고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STP는 또 잘 가네요. 최근에 제가 또 요거 단기 매매 좀 했다가 다시 또 눌림목 줬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STP는 여전히 좀 차트적으로 좀 매력도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역시 헤데라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리플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이 이제 추세 돌파가 일어나면 헤데라도 같이 따라옵니다. 결국에는 따라올 것이고 결국에는 헤데라도 가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어떻게 봤을 때는 추가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엄청난 이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이렇게 상승 시도를 했다가 이렇게 이제 눌림목을 주는데 거래량을 점점 지금 출격하고 있습니다. 말라가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약간 N자형 파동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헤데라도 뭐 지금은 타점 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긴 하네요.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STP를 이제 좋게 보는 이유는 지금 약간 정배열 이 추세적으로 이제 정배열이 어느 정도 좀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에 굉장히 좀 유리합니다. 뭐 다른 종목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역배열 추세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거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STP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서 뭐 약간 윗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그 물량은 어느 정도 지금 소화를 했고 다시 이제 이 물량을 다시 잡아먹어주는 그런 흐름이 지금 거래량을 통해 갖고 나와 그 모양새를 지금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게 본다라는 거고 적어도 한 요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지금 그동안 이렇게 상방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코인들 그런 거 위주로 지금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쵸? 아발란체도 이제 슬 추가 매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솔라나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좀 정직한 흐름을 뭐 많이 보이는 편인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좀 거래량 없이 막 이렇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리더라고요, 이 친구는. 그래서 그동안 그래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다시 뭐 어느 정도 좀 한 다음 주쯤에는 좀 반등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솔라나도 좀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좀 우리가 좀 노려볼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좀 매력적인 애들은 많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해서 하시길 바라겠고 좀 나는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텔레그램 방에 좀 들어오셔갖고 좀 같이 참여하시고요. 제가 뭐 사실 이렇게 계속 뭐 제가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드리면 좀 맨날 다른 소리예요. 이렇게 해갖고 제가 드리잖아. 드렸죠. 요렇게 딱 드렸어. 당일 내지는 3일 정도 이내로 만약에 상승 주면 그냥 알아서 뭐 좀 매도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뭐 이날 당일날 그냥 슈팅이 나왔단 말이야. 이 정도는 좀 팔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도대체 얼마까지 보려고 하는 거야? 단기로 드린 건데, 그렇잖아요. 욕심 많이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뭐 여러분들 수익 축하한다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또 이제 와서 이거 지금 물렸다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실 분들은 제가 댓글로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 타갖고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이제 하도록 하겠고 끝으로 그 트럼프 관련 코인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잡으셔야 돼요. 트럼프 관련 코인도 트럼프 관련 코인도 지금 디파이 쪽으로 굉장히 유망한 코인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터질 핵심 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요것도 여러분들이 꼭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봤을 때 붐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요것도 신청을 해주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프로의 히든 코인이고요. 신청 방법은 010-8132-7765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